심플심리. 안녕하세요. 심플심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도쿄 여행을 하고 와서 마음이 좀 여유로워진 상태여가지고 이런저런 생각들이 돌아다니길래 오늘은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4, 5년 정도 전까지 비공개 블로그에 쓰던 일기가 있었어요. 한 20살 때부터 썼으니까 15년 정도? 매일매일 쓰지는 않았고 좀 감정이 격한 날 있잖아요. 굉장히 기쁘거나 엄청나게 화가 났거나 상당히 누군가 미웠거나 이제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누군가한테 얘기하기 뭐한 짝사랑한 얘기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대학원을 들어가야겠다 말아야겠다 이제 고민했던 한 30살 이후부터는 주로 불안한 내용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 진로를 선택한 게 맞나? 내가 계획한 대로 이 진로가 잘 이행이 될까?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수련 때 저는 그게 제 인생에서 제일 고통스러웠던 시기인데 잠도 못 자고 제가 잘 견디지 못하는 그 욕먹는 시간들이 워낙 길었던 때라 그냥 포기를 할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30 중반에 어떤 걸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여기서 오는 고민들도 있었고 진짜 머릿속이 엄청 난잡했던 시간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살던 중에 어느 날의 일기에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자격증을 따서 내 일을 하고 날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약간 애잔한 그때 당시에는 그게 현실적인 목표일 것 같지 않았거든요. 저한테는. 마음이 슬프고 힘들었던 어느 날 그런 날이 나한테 올까라는 마음으로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때 적었던 그 하루가 요즘 제 하루인 거예요. 내가 배운 지식으로 돈을 벌고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공부를 계속하고 가정을 이뤘고 그때는 너무 멀고 손에 잡히지 않을 것 같았던 그 하루가 제가 요즘 살아가고 있는 날들인 거죠. 근데 간사하게도 그런 날이 가능해졌던 어떤 시기에 드디어 그런 날이 내게 왔어 하면서 기뻐했던가 나는 매일매일 즐겁고 감사했나? 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다음 과제들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뭔가를 얻게 됐을 때 그걸 잘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로 자격 취득하고 나서는 다음번 과제가 저한테는 돈이었어요. 돈을 못 벌었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래서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면서 누군가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을 깊이 공감하고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를 분석하고 이게 일이 주는 즐거움이었는데 그걸 못 느꼈죠.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결혼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결혼할 수 있나 이런 불안을 느끼다가 했는데 하고 나서는 내 집 마련, 임신, 출산 이런 것들로 과제를 해결하는 데 방향이 맞춰지다 보니까 내 남편과 신혼 때 어떻게 해야 재밌게 보내고 우리가 이 시기를 아름답게 추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은 잘 하지 않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려면 좀 느린 호흡으로 나한테 주어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의미 부여할 수 있어야 만족감을 느낀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걸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손에 쥐었어? 그럼 주머니에 얼른 밀어넣어? 그 다음 거 찾아가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산 것 같아요. 좋게 말하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발전적으로 살자, 앞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포장을 할 수 있는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늘 앞만 보고 가니까 만족할 수 있는 날이 올까? 나는 내 인생이 충분히 즐겁다고 느낄 수 있는 날이 올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거 좀 잘못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쉬면서 그 블로그를 보다가 적당한 현실 안주는 필요하다.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었으면 그거에 좀 취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게 각자 자기한테 주는 보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저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불만이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긴 한데 멋이 없어. 왜냐면 너무 안달복달하고 항상 걱정하고 일희일비하고 천당과 지옥을 엄청나게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뭔가가 돼요, 일이. 근데 저는 그런 식으로 사는 제가 너무 싫어서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다 보다는 의연하지 못하고 어른스럽지 않은 점에 훨씬 더 많이 초점을 맞추고 저를 평가했어요. 그래서 칭찬하기에는 썩 멋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불안 가득했던 시기가 뭐 1, 2년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오래 불안했단 말이에요.
근데 개복치인 건 타고난 거고, 그래, 이 개복치가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필요하면 도전했고 더럽고 치사해도 내려놓지 않았으면 그럼 됐지. 이 멘탈에 힘들었을 텐데 그냥 이 정도면 됐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대학 상담을 하루씩 나가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들 살아요. 어린 친구들이 너무 기특하게 열심히 사는데 성취가 높은 친구들이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사는 거엔 그닥 의미 부여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주변이 다 그렇게 살고 있고 남보다 결과가 나아야 그 성실함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에 대해서 해주는 칭찬은 상대평가가 아니거든요. 주변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나아서 나한테 칭찬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을 보면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다 되게 열심히 살잖아요. 9 to 6로 매일매일 어딘가 가서 일하고 욕먹지만 그냥 적당히 숨기면서 또 어울리려고 애쓰고 내 맘대로 살지 않잖아요. 되게 매일매일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옆에 사람도 그렇게 살고 쟤도 저렇게 사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별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인생에서 좋은 얘기를 나 스스로한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저는 친구들한테 해줄 수 있는 응원 정도를 나한테도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한테 해주는 칭찬이나 자기만족을 한다는 걸 오만하고 경솔한 것이라고 매도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객관화를 한다는 거는 자기 부족한 점을 알아내라라는 의미랑 동의어가 아니거든요. 내가 가진 힘과 내가 해왔던 노력에 대한 걸 잘 알아주는 것도 자기 객관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균형 있는 객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부족함을 직면하는 것만을 이렇게 객관화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본인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힘을 좀 돌아보면서 나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말을 스스로한테 좀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셀프 칭찬이 필요하다. 제가 오늘 저에게 해준 것처럼 여러분들도 스스로한테 칭찬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준비한 영상이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